이쪽에는 가정법의 가장 기본 모양, if 문장, 쉼표 문장의 구성을 만들었고, 이쪽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법의 모양을 여기다가 쓰겠다. 이렇게 되면 서로 대칭해 볼 수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습을 서로 다른 포맷, 다른 형태이더라도 정확하게 가정법으로서의 의미가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는 비교할 수 있잖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정법 표를 배웠습니다. 가정법 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야기를 또 오늘의 수업의 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정법의 가장 기본은 이 모양에서 출발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가정법의 모양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가정법을 배울 때에 이 표를 우리가 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서술어 자리에서의 모양이 직설법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즉 비정상적인 모습을 취해주면서 우리가 누구라도 이거 가정법이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단서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 하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표로 만들었었는데 그 표로 만들었던 모든 원리가 다른 형태의 가정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순 가정과 사실의 반대가 있었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단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사실의 반대에 의한 바로 그 가정법으로서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형, 다른 모양에서의 가정법도 결국은 사실의 반대에 부합되는 가정법들의 모양을 다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형태의 가정법 중에서 사실의 반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다른 거 안 쓰고 앞에 있었던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이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지금부터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자 무슨 시제를 쓴다? 과거 시제를 서술어 자리에 쓰고요. 여기에는 두 개의 단어가 최소한 필요하죠. 과거 조동사와 그 다음 동사의 원형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법 과거다. 다시 여기서 이 부분은 가정법 시제를 표현해주는 자리. 여기는 사실의 반대를 표시해주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서 긍정이었으면 실제로는 뭐다? 부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만약에 부정이었다면 실제로는 긍정이었다는 사실도 역시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if 문장 쉼표 문장의 구조가 갖고 있는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어쩌고 저쩌고라면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좋은 말,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절에 대해서 읽지 않아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여기서는 좋은 말 없겠구나. 또 반대로 만약 너가 여기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미적으로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야? 여기서도 부정의 내용이 부정적 의미가 나오겠구나. 즉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만약 너가 게으르다면 이랬어. 그러면 문장 자체는 긍정이지만 내용은 뭐죠?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부정문이면 여기도 부정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속뜻 자체가 부정적 의미다. 그러면 주절에서도 부정적 의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의 그 범위를 넘어서 뭐까지 이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느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기가 일어나지 않는 동작이었다. 그 동작을 가정했다면 이 뒤에 주절에서의 일어난 동작도 역시나 뭐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난 동작처럼 보여준다라는 관계에서 그 과정에서 사실의 반대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 모양을 우리는 자 가정법 시제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그리고는 이 동작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이 동작이 만약 긍정이면 현실에서는 현재의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여기에는 그냥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선 오랜 시간 이걸 우리는 대과거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과거 조동사 플러스 단순히 동사 원형이 아니라 바로 have 플러스 pp의 모양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이것을 가정법 과거,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 자리의 모양이, 요 자리의 시제가 가정법의 시제를 말해주는 표식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적인 공간 하나를 만들게요. 이 속이, 여기 있는 게 무슨 법? 이제 직설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이 공간이 직설법의 세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배열을 시킬 거냐, 지금 상태에서는. 이쪽에는 가정법의 가장 기본 모양, if 문장, 쉼표 문장의 구성을 만들었고, 이쪽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법의 모양을 여기다가 쓰겠다. 이렇게 되면 서로 대칭해 볼 수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습을 서로 다른 포맷, 다른 형태이더라도 정확하게 가정법으로서의 의미가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는 비교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질 때 직설법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들어올 때, 자, 보세요. 이렇게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직설법에서는 이 동작들에 대한 뭐 사실의 반대적 의미로 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으로. 다만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무슨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라고 불렀긴 했지만 실질적인 동작의 긍정과 부정의 반대는 얘네들이 담고 있어서 무슨 사실의 반대다? 과거 사실의 반대다 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 직설법을 중심에 놓고 이쪽의 가정법을 또 이야기할 건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조금 더. 오늘은 다양한 가정법들이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얘기할 거냐면 잘 보세요. 이런 모양의 가정법으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I wish
I wish. 그리고 나서 이 뒤에도 당연히 문장이 오는 거죠. 즉, 몇 형식짜리 문장입니까? 3형식짜리 문장이다. 그죠? 3형식짜리 문장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대시 일단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문장이 올 텐데 이 안에서도 뭐가 존재합니까? 이 안에서도 당연히 서술어가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하는데 여기서 가정법의 역할들이 달랐습니다. 자, if절의 역할은 가정법 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얘는 사실의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형태에서는 얘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다룹니다. 첫 번째, 얘에게서 가정법의 시제를 여기다가 표현합니다. 여기다가 표현하고요. 동시에 사실의 반대의 의미를 함께 얘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을 지금 두 번 했는데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 본동사는 wish, 바로 얘가 본동사죠.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시간의 기준을 결정해 줍니다. 자, 갈수록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처음 가정법 배우는 사람들은. 자, 그렇지만 조금씩 고민해 보면 그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연결할 건데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자, 직설법의 그 공통분모를 지나 또다시 무슨 사실의 반대? 우리는 지금 계속 무슨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에서의 가정법 시제와 이쪽에서의 가정법 시제는 1번 같다, 2번 다르다. 시제가 1번 같다, 2번 다르다. 하나, 둘, 셋 들어볼까?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지 않았더라도 누구라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야. 어렵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개념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저쪽에 있는 가정법을 얘를 기준으로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불렀다면 방금 미리 표시했죠. 얘가 가정법의 시제와 사실의 반대 의미를 얘가 다 준다. 그럼 얘의 역할은 뭔가요?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 겁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잠시 내려놔.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렵지 않으나 여기서 자꾸 먼저 앞질러 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잠시 내려놓으세요. 얘와 상관없이 우리는 얘만 보고 가정법의 시제를 판단할 건데, 자, 쟤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간다. 이거 뒤에 할까요? 뒤에 할까? 자, 이렇게 한 후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at을 이렇게 쓴 다음에 당연히 문장이 오죠, 이렇게. 요때 서술어의 모양이 어떻게 와야 되는가 잘 봐주세요. 이 자리에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내려가기 전에 요것부터 해결할게요. 보세요. 이게 뜻이 뭐죠? 희망하다, 바라다. 이 동작이야. 우리가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동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미래의 동작, 아직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미래의 것을 바라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요 문장이 과거였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일반적이면 넌센스야. 이성적으로 안 맞아야 돼. 지나가 버린 것, 이미 이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었다면 실제로 일어나 버린 동작이었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바란다는 것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 한번 생각해봐. 지나가 버린 걸 내가 지금 바란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야. 우리가 wish, 우리가 expect, 우리가 agree, 우리가 choose 이런 모든 애들은 특징이 뭐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투부정사만을 빨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단 말이야. 뭐뭐 있었니? 시작. want, wish, hope, expect, agree, choose, decide. 그때 등장했던 단어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 그러니까 원래라면 흔한 경우라면 직설법이라면 이런 애들은 여기가 미래의 동작,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동작이 나와야 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것을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종속절 자체가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의 사실 그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건데 되돌릴 수 없는 걸 바란다는 그 자체가 나 지금부터 뭐 할 거야? 가정할 거야. 이 동작을 가정할 거야 라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느낌이 되는 거 맞니? 상황 이해되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사실의 반대를 의미를 갖는다 1번, 안 갖는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안 가져요. 가질 방법이 없는 거야.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뭐 거기서 무슨 사실의 반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자리가 과거이거나 또 하나 얘 눈치채야 되는데 자, 쓸 공간이 어째 예쁘게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도 몰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당연히 뭐가 와? 이런 모양 올 거 아니야. 근데 그릴 수가 없네. 뭐야. 표시를 해야 되겠네. 얘는 얘이지, 그죠? 안 그러면 표시가 안 되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야. 자, 얘는 어떤 모양, 무슨 모양을 써야 되는지 알겠다, 1번. 모르겠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 무슨 모양, 시작. 빨리. 요게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리고 얘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 구조에서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혼자서 가정법 시제와 그 다음에 사실의 반대를 같이 갖고 있다고 했으므로 요 모양에서는 당연히 뭐를 써야 돼? 시작. had plus pp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오는 거 당연해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 시작. 그리고 이제 차분히 어떻게 얘가 그러면 가정법에서 어떤 직설법의 세상으로의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의미가 소통되는지를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죠?